왔다 왔어. 셀트리온 강력한 장대 양봉이 드디어 왔다. 17만원 밑에서 아니면 17만원 부근에서 최대한 매집하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니즈원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님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드디어 셀트리온이 중요한 매물대에 17만원대를 박차고 다음 강력한 매물대인 19만원의 문턱을 두드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19만원 구간은 핵심 매물대로서 가장 중요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셀트리온 매우 강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또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강력한 돌파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서정진 회장의 홍콩 현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가 있었던 것인데요. 서정진 회장이 직접 발표를 진행한 만큼 투자에 참고할 만한 매우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서정진 회장의 홍콩 기업 설명회 내용과 장마감 후 올라온 셀트리온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 내용인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 및 중장기 사업 전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셀트리온의 향후 투자 포인트들을 쏙쏙들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차트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16만원대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18만원대 구간을 최근 들어서 계속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드디어 18만원 위로 주가 상승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면 주가는 여기 19만원대까지 터치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228%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했지만 19만원까지는 터치를 못하고 소폭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차트 흐름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된 하락으로 장 단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에 들어가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은 지금 400일선을 돌파를 했고 오늘 20일선까지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이어갈 만한 모습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주가 위치 자체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과 단기 이평선 61선을 만나게 될 수렴 구간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저항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24년도 초만 보더라도 이렇게 저항대로 계속해서 작용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7월 이 구간에서도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물을 소화해줬던 구간이고 이후 하락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매물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근데 주주님들, 지금 주가는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팔 사람들 물량은 다 받아내면서 매물 소화를 마무리를 했고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구간을 버티던 주주들에게는 지금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되는데 더 강한 홀딩 혹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지난 7월 이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고 난 흐름을 보면 여기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21만원 이 구간까지 정말 빠른 상승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지금 19만원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지만 이 11만원까지 오르는 여기까지는 이 장대 양봉이 딱 2개입니다. 그만큼 정말 빠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이 매물대 19만원 구간을 어느 기간 동안 매물을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돌파만 나와준다면 매우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단기간 주가 흐름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19만원을 돌파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뚫어낼 수 있는 건지 오늘 나온 이슈들을 보면서 향후 주가 흐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정진 회장의 홍콩 기업 설명회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임팩트가 있는 부분임을 지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도약을 위한 비전 2030 목표에 올인한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등 주요 제품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해 신사업 전략까지 본격 가동하면서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구상이고요.
추가적으로 항접합체 ADC 신약이나 CDMO 신사업을 추가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인 것 같고요. 즉 바이오시밀러만 취급하는 복제약 회사가 아닌 신약 개발과 위탁 개발 생산, 거기에 글로벌 직판까지 가능한 글로벌 대형 제약 회사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램시마 IV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트룩시마, 퍼주마, 베그젤마, 옴니클로 등에 더해서 지금 진펜트라까지 있죠. 내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총 11종까지 더 늘린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진펜트라가 잘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11월에서 12월 진펜트라 판매량이 나와주는 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튼 이런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은 대부분 지난해 세계에서 매출로만 각각 수십억 달러를 기록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들이라는 거고요. 지금도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이런 제품들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허가가 나오고 있는 의약품들도 지금 허가에 대한 그런 승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유럽에서 스테키마도 승인되었고 국내에서는 스토보클로나 그리고 오센벨트도 승인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은 향후 22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 기반도 강화 중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생산 능력이 6만 리터인 3공장을 연내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서 셀트리온은 기존 1공장 10만 리터와 2공장 9만 리터를 합쳐 총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공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품목을 경제성 있게 소량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한 생산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점점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는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약품들의 생산을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속 파이프라인의 본격적인 생산 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산업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생산 능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셀트리온의 중장기 성장 동력은 ADC 신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CDMO 위탁 개발 상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성장은 무궁무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주목되는 건 지금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ADC 신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여기 CTP70과 CTP71. CTP70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 CTP71은 방광암 등 여러 고형암 적응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계열 내에서 최고의 신약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내년에 임상을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임상을 통한 약효와 향후 기대감에 대한 결과물들이 그럼 내년부터 나오면서 신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망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만큼 이 CDMO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하죠. 연내 100% 지분을 보유한 CDMO 자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증설과 영업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회사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리터당 7천억의 설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리터 공장을 이렇게 증설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조 4천억의 증설 비용이 필요하고 부대 비용 해서 총 1.5조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부 셀트리온의 자금으로 진행해서 외부 자금에 대한 조달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서정진 회장이 직접 밝혀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증자 리스크에 일단 자유롭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갈 수가 있고요. 이 CDMO 사업의 사업 영역은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기 공장 건설 후에는 셀트리온의 의약품들도 해당 공장을 통해서 일부 회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 공장별 고정 품목을 취급하게 된다면 초기에는 셀트리온의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12월에 이제 법인이 출범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럼 영업팀이 꾸려질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장 가동이 준비가 될 테고 이미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래처들의 위탁 개발 생산으로의 계약 이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지금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나 우시앱텍과 같은 기업들의 고객사들이 현재 새로운 협업 대상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계약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저렴한 인건비의 나라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글로벌로 공급하는 게 제약사들에게는 이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생겨났는데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앞으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미국 업체와의 거래처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서정진 회장은 이 법안이 연내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이고 앞으로 뭐 미뤄지더라도 결국에는 할 것이기 때문에 12월에 홍콩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 거래처들을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먹거리의 시장 공략을 너무 잘하고 있는 듯한 서정진 회장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점은 분명히 앞으로도 빠르게 셀트리온의 매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에 서정진 회장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은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더 많은 제품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에 성장성은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 어떠한 제약회사보다 탄탄한 ADC 신약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CDMO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미래가 밝은 회사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튼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1조가 안 되던 회사가 최근 2-3년간은 매출 2조 원대에서 잠시 고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올해부터 3조를 넘어가면서 향후 10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램시마 SC를 진펜트라로 출시하면서 신약 바이오베터에 대한 한 걸음을 나아갔고 신약도 개발 중인 만큼 앞으로는 신약까지 지금까지의 성능보다 더 좋은 약품들로 증명해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약업계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의약품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실제로 이 CDMO 사업은 진입 시점과 타깃이 너무 명확하고 실제로 셀트리온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잘 흘러가 준다면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발표에서도 밝혔고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시에 올린 것처럼 24년 목표 매출 3조 5천억, 그리고 25년 목표 매출 5조 원, 26년 목표 매출은 7조 원입니다. 그리고 27년도는 지금 10조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런 부분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현재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거의 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할 정도로 정말 많이 매입을 했는데요. 특히 22년도부터 매입하기 시작해서 23년도와 24년도 정말 많은 양을 매입을 했죠. 이렇게나 많은 자사주를 매입한 이유가 분명히 24년도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성장 추세의 진입의 이유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서정진 회장은 원래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에 성향이 큰 회장님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국내 기업들을 비판하면서 셀트리온 뽐내기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밸류업 지수를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사주 중 25%를 연내에 소각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 중에 25%면 약 1.5%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렇게 6% 대비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주식 가치의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주주들에게 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아직 공시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기업 설명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주주로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카드를 먼저 발표해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기업 설명회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다행히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순이익의 21% 정도를 배당으로 이렇게 배당을 해왔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순이익의 21% 정도를 현금 배당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이를 30% 정도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40%는 제품 개발에 쓰고 30%는 현금 배당,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23년도 배당 같은 경우는 0.3% 정도를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이랑 비슷한 6천억 수준이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30%로 늘어난 점을 보면 0.3%에서 우리가 한 0.4% 혹은 0.5%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소한 수준이지만 올해 영업이익을 그렇게 크게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0.5% 정도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보고 내년은 예상 영업이익이 1.6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천억보다 거의 1조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데 3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은 이 배당을 우리가 0.5%에서 대략 3배 정도 1.5%까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욕심일 수도 있고요. 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저렇게 당당하게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 설명회를 하며 다닐 수 있는 것도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경영진들도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셀트리온을 투자처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모든 이유가 다 너무나도 사업이 잘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프롤리아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도 이렇게 품목을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CTP44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도 유럽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호재거리가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호재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도 지금 벌써 2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임원주주들이 계속해서 지분 확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정말 호재거리가 많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공시로서 나오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매달 이렇게 2-3개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진짜 셀트리온은 앞으로 호재거리 정말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늘 발표한 내용만 봐도 앞으로 공시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진펜트라 4분기에 대한 이런 판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더 개선된 수준을 발표를 해줄 텐데, 최근 PBM 등재 후에 진펜트라 처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월에는 뭐 590개,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는 716개, 8월에는 1130개, 그리고 9월에는 1984개라고 하는데요. 성장폭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한 50%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했고, 많게는 100% 정도, 2배 정도의 성장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3,000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11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6,000개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12월에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뭐 12,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총합 한 2만 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7, 8, 9월 합쳐서 대략 3,5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대략 뭐 4,000개라고 쳤을 때 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100억이었으니까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의 매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4분기 때 매출 500억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뭐 이 정도 추이가 계속되긴 힘들겠지만 앞으로 재처방이 되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서정진 회장이 목표한 정도의 매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진펜트라 판매 데이터 12월 중에 한번 나올 테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사주에 대한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토가 마무리되면 25% 수준일지 더 많은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공시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리고 뭐 밸류업 등등 변수로 인해서 혹시 몰라요. 뭐 25% 그 이상을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배당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실제 배당에 대한 그런 요율도 정해지게 된다면 공시가 하나 더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벌써 2개 나올 게 있고요.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배당 자체가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 배당이었었는데, 이거는 뭐 증자에 대한 그런 효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미국에서는 이 무상증자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취급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금 배당, 그래서 이 현금 배당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작년부터는 현금 배당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도 현금 배당을 이제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CDMO 관련해서 홍콩 법인 설립에 대한 소식도 나올 테고 공장 착공 소식도 나오겠죠. 그러면 공시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뭐 향후에 홍콩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계약 상태에 있는 거래처들과의 계약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나열하라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당장 12월에 나와야 될 공시들마저도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발표해주면 과연 셀트리온 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26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출이 2조 하고 있는 기업이 올해는 3조 5천억의 매출이 나오고요. 25년도부터는 2조씩 성장하면서 25년도 5조 달성, 26년도 7조 달성, 그리고 27년도엔 10조의 매출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절대 투자자들이 무시할 정도로 가벼운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의 퀀텀 점프가 나오는 그런 구간인 만큼 분명히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아니면 셀트리온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되게 중요한 시가총액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에도 슬슬 반영이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자고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는 19만원 선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주가가 4.84%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우 강하게 움직였지만 여기 19만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들, 이렇게 강력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 수급세는 강하다라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도 보면 벌써 전일 2배 이상 거래되면서 거래대금도 지금 1600억 이상 나왔죠. 일단은 이러한 추세면 오늘 이렇게 못 갔더라도 내일 19만원대는 분명히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돌파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은 해야겠죠. 물론 밀린다고 해서 뭐 주가가 여기까지 쭉 이렇게 밀린다라는 건 아니고 여기 21선과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했던 이 구간 사이 대략 17만 5천원에서 18만원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뚫고 가던 쉬어가다 뚫고 가던 19만원 이 구간을 뚫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가 움직임 매우 참혹해집니다. 보유하고 있는 우리 말고요. 셀트리온 하향 추세가 전환되었다면서 여기서 매도에 동참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정말 참혹한 일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이런 구간에서라도 일단 1차적으로라도 매수를 하시고요. 17만 5천원 이 구간, 네, 제가 이 구간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라도 지금 빨리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만 5천원, 18만원까지 눌림목 나오면 비중 확보를 하시고요. 19만원 돌파,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 정말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좀 약하게 그렸는데 여기가 아니라 21만원 뚫는 거고요. 여기까지 뚫으면서 24만원까지도 확인을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건 셀트리온 이번에 이 매물대 뚫어내면은요 한방 이런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봉인데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정말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자체가 폭발적으로 한방 나오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약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 구간에 들어가는 만큼 전형적인 N자 패턴의 우상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만큼 제 영상 보신 분들 꼭 필히 집중하시면서 셀트리온 매집과 보유하시는 데 주력을 하세요. 오늘 진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이야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제가 말한 것처럼 주가 상승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바로 누르세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셀트리온 주요 움직임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주주님들 찾아뵐 생각에 설레이죠.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셀트리온 곧 온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창 드렸는데요. 17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매집하신 분들 지금 수익 기본 10%에서 15% 정도는 나고 있을 겁니다. 저랑 앞으로 같이 보유해서 나아가도 100%에서 200% 정도 수익 셀트리온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랑 퀀텀 점프하면서 큰 수익 가져갈 종목들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국내 최대 수혜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셀트리온 17만원대처럼 꼭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셀트리온 19만원 뚫으면 지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도 중요한 매물대 뚫기 직전이거든요. 매일 오르고 있어서 꼭 편입을 빨리 해야 될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를 하려고 텔레그램에만 종목명과 매집 타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3개월 내로 3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같으니까 꼭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가세요. 저랑 셀트리온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주 딱 두 종목 일단 같이 장기 바닥 종목으로 편입해서 나아가자고요. 아시겠죠? 텔레그램 입장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는데요. 번호 010-9722-7218번으로 셀트리온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 확인하고 바로 텔레그램 입장 링크 안내드리고 매집주 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722-7218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요 며칠 너무 추워졌죠? 문자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따뜻하게 추위 녹이시라고 따뜻한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3,000원짜리지만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니지만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추위지만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